중국과 항일연합작전을 전개했는데 어쨌든 니언은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산리 대첩의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이때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 싸웠던 부대들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홍범도의 부대라든지 김좌진의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많이 이제 결합하긴 했지만 순수 우리의 어떤 연합이었지 한중연합 작전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니언 틀렸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참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김좌진 부대도 참가합니다. 근데 홍범도 부대도 참가하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두 개 다에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얼핏 여러분들은 홍범도 대한독립군은 오로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부대가 오로지 청산리 대첩 이렇게 외워두면 안 됩니다. 김좌진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부대는 여기에 참가했고 이동해서도 여기에 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설명이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동포들이 참변을 겪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그 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간도 참변이 나오게 되죠. 간도 참변.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보죠. 13번 문제를 보면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위원회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합작으로 정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해방 직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해방 직후. 광복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이 밑에 마지막 줄에서도 좌우합작이 나왔고 첫째 줄에도 좌우합작이 나왔죠. 그죠? 좌우합작을 표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줄에 보시면 다음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좌우합작 7원칙. 무슨 위원회입니까? 당연히 이 정도 나오면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와요. 좌우합작위원회. 운동입니까? 위원회의 주장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의 그죠? 좌우합작위원회의 주장. 이거죠.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바로 좌우합작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스크바 결정이 나왔죠. 이 모스크바 결정이 나왔습니다. 1945년 12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수홍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서 5월 달 사이에 열렸죠. 바로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죠. 하지만 여기가 무기휴회로 돌입합니다. 무기휴회. 그리고 이듬해 열렸던 1947년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열렸던 2차 미수홍동위원회 역시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결렬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정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죠. 그리고 결국 1948년 5월 10일 50선거가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즉 ROK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좌우 합작 운동은 여기죠. 여기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나왔고, 이 정업 발언이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이 시기에 전개됩니다. 연도로 치면 대체로 46년부터 47년경까지가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주장이 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남북협상은 여기죠. 남북협상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이 나오고 2월 달에 나오고 나서, 그죠? 2월 달에 나오고 나서 선거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남북협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남북협상. 그럼 보세요. 자, 1번 단독정부 수립은 여기서 목소리가 단독정부 수립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단독정부 수립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로서 나오는 것이 이거거든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의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승만의 발언 틀렸고. 외국 군대의 철수는 여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에 보면 여기서 미소 양군의 철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죠. 남북협상에서 중요한 그 어떤 공동성명서가 나옵니다. 이 공동성명서의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외국 군대의 철수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라든지 50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입니다. 이미 조선 총독부는 이미 패망과 동시에 행정권을 건국준비위원회한테 넘겨주고 떠났잖아. 근데 그건 이 시기적으로 이건 이미 미군정이 들어와서 행정권 행사하던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미수홍동위원회의 조속한 속개. 예, 맞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의 1조 내용이 미수홍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문제 해결을 모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차 미수홍동위원회가 무기회된 상태에서 직후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미수홍동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 1번을 보시면요. 13번 자료의 1번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서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다면 반드시 미수홍동위원회를 열어서 정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수홍동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자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 맞고, 좌우합작 7원칙의 첫 번째 내용이 미수홍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가? 1조에 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밑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5번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이건 이미 뭐죠?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문제 해결을 모색하던 그 시기로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유엔 쪽이니까 틀린 거죠. 이쪽은 이쪽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처음에 유엔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결국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 감시를 위해 들어왔다가 북한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분단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분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을 통한 총선거 주장 이런 것들은 이미 아직 그 당시에는 나오기 이전 이런 어떤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라는 결정이 혹시 나오기 이전의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가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뭐냐라 했습니다. 독립신문이 나오고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다.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896년부터 98년, 99년 독립신문이 이때 존재했던 신문이죠. 뭘 비판하고 있다?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 내지 통상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 여기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고 있죠. 나는 제시된 자료는 자주 언급되는 자료들입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써야 한다. 바로 일제시대 때. 물산 장려 운동이죠. 이거는 1920년대, 20년대가 중심이죠. 23년도가 피크입니다. 자, 1번 칼을 내세운 단체로는 황국중앙총상회가 있을 거야. 예, 황국중앙총상회가 외국 상인들의 내지 통상을 반대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전 상인들로 구성된 상권 수호운동 단체가 바로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2번 가에 나타난 폐해는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 이후 발생했을 거야. 예, 맞습니다. 이 외국 상인들의 내지 통상이 가능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약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이 조약은 이 모골란 직후에 체결된 조약이죠. 3번 나의 대응에서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폐했을 거야. 자,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사령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령 철폐는 19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1920년도에 회사령이 철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회사령 철폐로 회사령이 철폐가 되고 20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기업이 하나씩 둘씩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이런 즈음에 일본에서 뭐죠? 일본에서 관세 철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관세 철폐 계획을 발표하고 결국 나중에 23년도에 이것이 폐지가 되는데 관세가 철폐되는데 바로 여기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기업을 살리자 이거죠. 우리 기업을 살리자 물산장려 운동. 그러니까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이 회사령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령 철폐, 민족기업 성장 시작, 그 다음에 관세 철폐 계획 발표, 물산장려 운동이죠. 이거 두 개의 관계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3번은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나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했을 거야. 그렇죠. 지금 이 나의 자료 자체가 물산장려 운동의 입장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토착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내 상권을, 국내 시장을 지키고 민족 경제 자립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나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은 대단히 참신한 그런 자료라 볼 수 있고 좋은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15번 문제를 봅시다. 15번 문제. 자, 올해가 내가 뭐 몇 주년 되는 거를 다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990년. 소련과 수교. 북방 외교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북방 외교의 중요한 성과죠. 그래서 2010년 소련과 수교 20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사적인 내용으로 잘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는 자 보세요. 소련과 수교했다 이야기 나왔고 1990년이죠. 그죠? 90년 소와 수교. 소련과 수교.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나오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이 나왔습니다. 9월달이죠. 이게 9월달이니까 이게 아마 1992년도 아마 8.15 광복절 식사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렇잖아요. 91년 9월달 유엔 동시 가입했으니까 때는 노태우 정부 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중요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2000년
6월이죠. 6월 남북 정상